x세제곱이 있어. 얘가 m제곱 플러스 m에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요거는 정리 좀 할게요. 이렇게 되는 형태가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8m 0인데 이 상태에서 지금 해봤자 그런 거 있을까요? 모든 문제는 인수분해가 가능해야 문제를 풀 수 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요. 봤으면 이런 게 있어. 여기서 전개를 하면서 여기서 마이너스 m제곱이 보이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m제곱이 보여.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지? 그 상태에서 여기가 플러스 8m이 있고요. 여기 정리하시면은 플러스 7m이 하나 있어.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봤다고 치면은 마이너스 m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저기 문자에 대한 조건을 좀 봤을 때, 얘는 아무리 봐도 마이너스 1로 하면은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구나라는 생각까지는 들어와야 돼. 그래서 얘가 1이면은 마이너스 1 들어서 마이너스 m제곱 마이너스 m 이렇게 들어갈 것 같고요. 여기가 m제곱에 플러스 m 이렇게 간다 생각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맞추는 거야. 누가 누구를 소거시킬 수 있을까라는 기준을 생각하면 한 번씩 있잖아요. 여기가 m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한 번씩 있어. 그때가 좀 많이 어려울 텐데, 근데 얘 여기에서 m이 넘어가면 세제곱 되니까 말이 안 될 거란 말이야. 근데 그렇게 될 때는 요게 대부분 m하고 1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서 얘가 여기를 없앨 수 있는 형태로 나오는 문제가 한 번씩 있을 거야.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고려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정리하시면은 8m 나오나? 이렇게 나와서 마이너스 8m 하고 는 0. 여기까지는 정리를 시켰어. 이렇게 정리하고 난 다음에, 근데 시간 한번 다시 적어보자. x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여기가 x제곱에 인수분해는 안 돼. 지금 형태로 보니까 m제곱 플러스 m x 플러스 8m은 0이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상황인데, 지금 근으로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을 가지고요. 그 다음 여기에 지금 문제에서 알파, 베타, 감마를 썼으니까 여기는 근을 내가 A라는 근하고 B라는 근이라고 잡아놓고 이야기를 할게. 여기서부터 이제부터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럼 여기서 문제를 보자. 해봤자 저기 방정식에 3개의 근이 있는데 그거를 순서대로 지금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는 3개의 순서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요. 근데 여기서 양쪽 끝에 있는 거 알파 곱하기 감마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8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내가 이제 고민하고 싶은 건 이거야. 이 문제에서 봤을 때 3개의 근의 순서가 확정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양쪽 끝에 있는 근의 곱이 마이너스 8입니다를 시사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내가 고민하고 싶은 건 이런 것 같아. 자, 이 상황을 나는 여기 있는 아이의 근을 판단하고 싶은 거야. 얘의 근을 판단하고 싶어서 얘를 그냥 2차 함수로 생각해서 보자. 근 분리를 해야 한단 말이야. 그래서 2차 함수로 판단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난 이런 것 같아.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 이렇게 된 애가 있을 거고. 맞지?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런 건 있어. 상식적인 이야기에서 이야기해보자. 여기가 대소관계가 결정난다는 말은, 대소관계가 확정적으로 결정난다는 말은 실수란 이야기랑 마찬가지야. 너네가 이제부터 수학을 논리적으로 풀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떤 아이가 대소관계가 결정난다는 말은 얘가 무조건 실수값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 우리는 당연하게 판별식 D는 고려하고 있어야 돼. 얘가 m제곱 플러스 m의 뭐 제곱에서 마이너스 4, 8, 32? 32 m의 m. 약간 얘가 0보다 큰 형태, 크거나 같은 형태로 만들어져야 된다. 근데 해봤자 서로 다른까지 확실하게 결정났으니까 이렇게 되는 상황까지는 보장이 될 거야. 여기까지는 돼야 되거든. 근데 사실은 너네가 이제 고민해본 게 이거지. 이거 계산할 수 있나? 이거를 계산하는 건 좀 많이 어려워지는 이야기야. 그래서 아마 이것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나중에 저거를 분리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일단은 쟤는 4차식에 대한 부등식이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지 못한 이상 좀 어려운 얘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두 근이 완벽하게 존재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갈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어. 저 아이가 이 상황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분명히 대소관계 이야기를 했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고민할 거는 이거야.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애를 기준으로 작냐 크냐 얘를 고민하고 싶어.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싶단 말이야.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지?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어떻게 판단할까 생각했는데 축도 알지 못하겠고, 맞니? 판별식 D는 아무리 봐도 0보다 크니까 더 이상 고려할 수 못하는 상황이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약간 추상적으로 갖다 치면은 해봤자 이 2차 함수의 근에 대한 위치를 고민할 건데, 맞니? 2차 함수가
분명히 두 개의 근을 가질 건데 이렇게 되지 않을까? 케이스가 한 3개쯤 있을 거야.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된 케이스가 하나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하나 흘러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케이스가 뭐가 있냐면 요렇게 되는 케이스, 두 근이 다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상황. 그러니까 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거겠지. 이 케이스는 아래 값이 현재 마이너스 1이 되겠구나 라는 이야기로, 감마가 마이너스 1이겠구나 라는 생각일 것 같고, 여기 같은 경우는 알파가 마이너스 1이겠구나 라는 생각일 것 같고, 분명히 한 이런 느낌일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서, 요렇게 들어가서 분명히 베타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요렇게 된 형태로 지금 생각이 들어가고 있을 거야. 뭐 이렇게 들어가면 수식적으로 같으면 이게 얘가 마이너스 1이니 얘가 마이너스 1이니 마이너스 1이니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상황에서 얘를 고려하면은 똑같은 수식이 만들어질 거야. 지금 나는 상황을 먼저 고려하고 나서 그 결과가 이렇게 돼야겠구나 라고 들어간 것 같고요. 반대로 생각한다면 너네가 아마 대부분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야.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이라 생각했을 때 두 개의 근이 확실히 0보다 커야 될 거니까 이렇게 돼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고요. 이렇게 해봤자 과정은 서로 뒤집어졌지만 똑같은 이야기라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것 같아. 이게 알파가 1인, 마이너스 1인 경우나 또는 감마가 마이너스 1인 경우를 먼저 고민을 해보자. 맞지?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그러면은 여기서 다른 근이 하나 만들어져. 여기서 봐봐. 이렇게 설명이 됐다고 생각하잖아? 그러면은 감마라는 거, 여기를 여기다가 적용시키면은 다른 애가 무조건 8이 나오고요. 또는 또 다른 근이 여기서 8이다. 요까지는 무조건적으로 설명이 될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생각해봐. 알파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요 케이스고요. 얘가 이 케이스라 생각한다면 이 근은 두 개가 공통된 형태를 가지고 있지? 언니? 해봤자 분명히 위치는 달라진 형태가 될 수 있다고 하지만 해봤자 케이스를 본다 치면 두 개가 의미를 가지게 될 건데 얘가 사실은 어디 넣을 거다? 여기 있는 2차식, 여기 만들어져 있는 요 함수, 얘를 내가 px라고 두었다 생각한다면 px의 근 하나가 8인 거야, 지금. 이렇게밖에 이야기를 못하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n값이 아마 결정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흘러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게, 대소관계에 의해서 생각한다면, 감마가 마이너스일 때 알파가 8이면은 대소관계가 의미가 되지 않으니, 이 케이스는 일단은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까지는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용을 복합적으로 너가 판단하고서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케이스는 두 개밖에 없구나. 언제? 알파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때는 분명히 감마가 뭐가 나올 것이다? 감마가 8이 나올 것 같고, 그럼 이제 P에다가 8을 넣을 거야. 넣으면은 64에 마이너스 8에 m제곱 플러스 이렇게 나오고요. 더하기 8m 값이 0이다. 이 정도까지 정리가 되는 것 같아. 그럼 이제 8은 약분시켜도 될 것 같고 등호는 옆으로 넘겨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하지만 8을 약분시키면 여기 8만 남거든. 그 다음에 여기를 넘겼어요. 넘기게 되면은 여기가 m제곱 이렇게 나오는 형태를 가지게 될 것 같고, 마이너스 8m은 8m면 날아갈 거니까 이거밖에 안 남아. 그러면 아마 m값이 될 수 있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 이 정도까지는 이야기가 되나 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지? 대충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형태가 될 건데, 문제는 나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얘 많이 아파요. 이 맞아요? 이렇게 되면 그러겠죠? 그렇다 치고 계산하면 되긴 할 건데, 조금 많이 불편하다. 이거 진짜 많이 불편하다. 이게 m의 값을 구했잖아. 그러면은 나는 베타를 찾아야 되거든요, 이제부터. 베타를 정리하다 보니까 여기다가 넣을 건데, 이런 건 있어. 나는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좀 귀찮으면은 생각을 하면서 넘어가는 거야.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을 거예요. 넣을 건데, 조금 이렇게 할 건데, 근데 여기다 넣어서 계산을 해서 인수분해를 할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는 무슨 말인지 아마 따라왔지? 근데 있잖아, 넘어가기 싫어요. 넘어가기 싫은데 생각을 해봤자 8을 넣었을 때 만족하는 식이니까 8을 넣으면 무조건 인수로 가질 거란 말이야. 그럼 나는 여기가 인수분해가 무조건 뭘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루어진 것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이렇게 돼 있다 치잖아? 얘는 무조건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여기에 인수분해 돼 있을 거니까. 맞지? 이렇게 되는 형태를 가질 거니까, 그러면 요거의 다른 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베타라고 하는 애는 사실상 m밖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일 거야.
근데 이 m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올 건데 마이너스 루트 2가 됐잖아. 여기가 얘가 이거거나 이제 또는 마이너스 2 루트 2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거라 생각을 하거든. 근데 만약에 베타가 마이너스 2 루트 2가 나왔다고 생각하잖아. 그러면은 요 두 개의 사이 값으로 들어가지 못할 거야. 대수관계에 의해서 얘는 설명이 안 될 것 같고 얘밖에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 같고요. 내가 오늘 약간 시간 끌면서 천천히 하더니 이게 애들이 다 좋아. 안 되겠다. 얼어 죽어라. 그래서 요거 하나 결정이 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시면 좋겠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베타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은 이제부터 생각하는 건 이렇게 되는 거야. m제곱에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m인가? x 더하기 8m은 0이다. 약간 요렇게 식이 하나 정리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고민하고 싶은 게 이거야. 얘가 여기에서 지금 근이 알파하고 감마가 나오는 상황이라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근각의 수의 관계에 의해서 m의 값은 현재 마이너스 1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은 x제곱에 여기 넣어봤어요. 이거 가운데 날아가죠 지금. 엄청난 생각인데? 날아가면 마이너스 8m은 엥? 그렇대요. m제곱에 8이 나와서 x가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 이런 식으로 나오나 봐.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다시 고민해보죠. 베타가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러면은 인수분해가 두 개의 형태가 만들어진다 쳤을 때 아마 분명히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겠구나. 얘가 알파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루트 이렇게 된 형태로 만들어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흘러갈 것 같아. 그래서 아마 m의 값이 마이너스 1일 때도 성립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2루트 2랑 마이너스 1이랑 곱하기일까? 그래서 답이 아마 마이너스 2루트 2에서 답은 1번쯤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해요. 야, 넌 천재다. 이 새끼, 그렇군요. 답이 맞대요. 이거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긴 한데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따지는 연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가서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안 쳐맞는 방법이야. 진짜요. 그래서 이것만 따라오는 게 되면 좋겠는데 고1에서는 이게 어려운 게 맞아요. 진짜 어려운 게 맞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따라갈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건 좀 어렵다.